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소비 생활입니다. 저자는 가제 노타미,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나는 현재 한 달에 월세 포함 약 70만 원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와 내 생활 재정비하기라는 주제로 구독자들을 만나는 중이죠. 원래 회사를 다녔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게 맞는 일과 생활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첫머리에서 전하고 싶은 바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은 인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박하게 산다고 하면 항상 즐겨 먹던 빵을 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참고 견디는 방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급제돈과 같은 인내는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생활 규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심적으로 답답하고 요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깨달은 답은 이렇습니다.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은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참기보다는 불필요한 물건을 짊어진 생활이나 소비 흐름을 제자리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생활이 간소화되고 돈이 이전보다 필요 없어집니다. 즉, 저소비 생활이라는 생활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약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험을 거듭한 끝에 나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생활을 통해 현재 매우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저소비 생활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항상 스타벅스에서 독서를 즐겼지만 이번에는 참자라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나는 스타벅스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좋다. 매장의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출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텀블러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와 집에 있는 간식을 들고 나가 가까운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뭐뭐가 좋다라는 생각도 세부적으로 분해하면 의외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좋아하는 요소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물들어 있던 고정관념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작업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생활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거나 공원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갑니다. 게다가 돈의 힘을 크게 빌리지 않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살아온 지도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유롭고 적당한 생활은 저소비로 살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고소비 생활을 했다면 30대 중반이 되어 이처럼 도전적인 일을 해볼 마음조차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주저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저소비 생활의 장점이라고 절실히 실감하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의 이야깃거리도 아니지만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일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변이 밝아오면 저절로 눈이 떠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근력 운동으로 가볍게 몸을 움직인 뒤에 서둘러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를 마칩니다. 그 다음 컨디션, 기분, 그날의 날씨나 계절에 맞춰 오늘은 무슨 일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끝없는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없어서 저녁 무렵에는 여러 일이 대체로 마무리됩니다. 날이 어둑해지면 슬슬 수면 준비에 들어가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졸리면 잠자리에 듭니다. 현재 나의 본업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고 남는 시간에 낮잠, 독서,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에 갑니다. 이따금 보유한 주식을 살피기도 합니다. 국내 여행을 자주 가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은 무심코 세상의 규칙에 자신을 올감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라며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으면 햇볕을 쬐고 비가 오면 책을 읽는 식으로 그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소망대로 지내는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어느 달의 생활비를 대강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월세 약 50만 원,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 약 8만 6천 원, 식비 약 3만 9천 원, 교재와 오락비 약 2만 8천 원, 옷과 생 필품비 빵원, 합계 약 65만 3천 원입니다. 큰 틀은 월세를 포함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입니다. 돈을 지출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고 평소 식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나 통신비는 집에서 유튜브 녹음 작업을 안 하면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일단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살기 위한 생활비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도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 생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혼자 17년 동안 살면서 조금씩 손을 보고 맞춰진 금액입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방황한 시기를 나는 유랑민 시대라 부릅니다. 당시 평균적인 한 달 지출액을 꼽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60만 원,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 15만 원, 식비 20만 원, 교재 오락비 30만 원, 옷과 생 필품비 5만 원, 용도 불명 30만 원, 합계가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 금액이 중요한데 무엇에 돈을 썼는지 모르는 용도 불명의 돈이 항상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곤 했습니다. 일단 직장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럴듯해 보이는 옷을 자주 구매했습니다. 옷도 그렇지만 돈이 더 들어간 곳은 점심이나 커피값 같은 교재비였습니다. 같이 먹는 간식과 점심은 물론 밤에도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다 보니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술술 새어나갔고 열심히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회사에 근무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겠지만 조직 생활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회사원이 맞지 않는 유형이었죠.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무리가 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저소비 생활로 규모가 작은 삶을 살게 되면서 무슨 일을 언제 어디서 할지 자유롭게 정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생활에도 별로 불만이 없고 불안도 느끼지 않게 되자 쓸데없는 지출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은 자신의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내 모습에 적당히 마음에 들면 쓸데없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배가 불러서 만족하면 더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가진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과거에 질릴 정도로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해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멀었어라며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직장의 인간관계로 고민할 일이 늘어나거나 수입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며 점점 본인을 괴로운 쪽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휴식에 푹 쉬고 싶은데 직장이나 다른 일로 머릿속이 꽉 차서 잘 쉬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수행 중이지만 항상 유념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는 것입니다. 생활을 개선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당장 뛰어들 기세가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거나 지금의 자신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무작정 쫓기보다는 우선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마음은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다 무거워져 버린 나를 떠오르게 해줄 구명 튜브가 되어줍니다. 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만 쫓으며 온갖 실패를 거듭한 실패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으므로 조금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나는 스스로를 좋아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고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그리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나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적당히 노력하고 있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착과 강박,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가 사라져 전반적인 낭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로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 없이 모든 면에서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내가 보내고 싶은 생활의 윤곽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소비 생활의 실제 생활비를 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월세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월세를 무리해서 줄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보자면 일반 가정에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이 우리 집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기가스는 민영이기 때문에 계약 회사와 요금제를 자주 점검해서 각 회사의 전환 행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통신비는 거의 와이파이 이용료입니다. 좀 비싼 감이 있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매년 묶음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식비는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사는 채소, 달걀, 과일값입니다. 쌀과 된장과 멸치 등의 건어물처럼 기본적인 식재료는 고향의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답례품이므로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재 오락비는 거의 카페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일과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 나와 세상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가끔이지만 지인과 점심 식사 등의 지출이 발생하면 여기에 넣습니다. 이번 달에 옷값은 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옷 고르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거의 사지 않습니다. 주로 속옷이나 양말을 새로 살 때 옷값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생활 필수품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 화장지나 비누, 쓰레기 봉투 등은 반년분을 정도 한꺼번에 구입하여 항상 26,000원 정도가 듭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평균 4,000원 정도입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여기에 채소 모종값이나 한여름에 부엌에 나오는 벌레 퇴치 비용 등 자질구레한 비용을 넣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활비를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활의 프레임을 먼저 정하고 살아가는 편이 저축액을 계속 신경 쓰기보다는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활비를 정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더 줄일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생활비를 선점하는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만의 저소비 생활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각각 파악하고 지출하기 쉽게 대략 다음과 같은 지출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출 관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비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절제하고 내 최저한의 생활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집세 등 생활의 필수적인 고정비는 내가 노력해도 금액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식비 등 생활의 유동적인 변동비는 내가 노력해서 금액을 바꾸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금액을 바꾸기 쉬운 지출 중에서 가장 재점검에 효과가 있는 것은 교재비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교재비를 줄일 수 없다고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 사람들과 가끔 있는 술자리 비용이라면 내 노력으로 바꾸기 어렵다에 들어가겠지만 친구와 차를 마시는 비용이라면 내 노력으로 바꾸기 쉽다에 들어갑니다. 판별하는 요령은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지출하고 싶은 교재비인지 별로 지출하고 싶지 않은 교재비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즉, 교재비의 재점검에서 인간관계의 재점검으로 변화시킵니다. 몸이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교재가 중요하다 해도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가 무리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인간관계 때문에 줄이다가 줄인 만큼 보상 심리로 다른 오락비를 쓴다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셈이죠. 돈과 소유물의 관계처럼 인간관계 역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의 지출관리 루틴입니다. 내가 정산작업이라고 부르는 매달 지출관리의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기록의 수집입니다. 돈을 쓰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다음은 정산 작업입니다. 영수증으로 당일 지출을 살펴보고 다음 달 예산을 정합니다. 다음은 돈의 분배입니다. 앞에서 정한 예산을 각 계좌에 분배합니다. 먼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산 작업입니다. 앞에서 모은 달의 영수증들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각각 합계 금액을 내고 엑셀 시트에 입력합니다. 영수증 내용을 보고 과소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으로 파악한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달 목표와 예산을 수립하죠.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서 과소비가 있으면 앞으로 소비를 자제할 수 없을까? 묶음으로 구매한 다음 조금씩 사용하는 편이 나을까? 대체품은 없을까? 이렇게 앞으로의 쇼핑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앞에서는 영수증을 보면서 다음 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출액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목표액을 세워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바꾸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창을 들여다보면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넘쳐 흐르는 물건도 서비스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 외의 것에 향하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내가 원하는 생활은 돈이 많이 모이는 생활이 아니라 안심하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생활입니다. 수입에 따라 생활비가 변동되지 않는 생활비의 선점 방식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저기에 돈을 쓰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돈을 쓰는 것이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은 빠르게 중단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리하기에도 편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듯 일반적인 방법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자기만의 저축법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손쉽게 돈을 모으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월 초에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만 해도 쉽게 돈이 모인다고 크게 느낀 것은 돈을 쓰는 타이밍에 관한 구조를 만든 뒤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월 초에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라고 부릅니다. 돈을 쓰는 타이밍을 대강 정해놓으면 낭비가 상당히 줄고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이 구조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돈을 모을 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월 초에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는 월 초의 지출은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최소한의 정도로 멈추고 월말에는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곳에 쓰는 규칙입니다. 간단한 방법이라 부담 없이 시도할 수가 있고 막상 해보니 내 의지와 인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편안하게 지출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매달 지출 흐름은 이런 식입니다. 첫째 주, 정리와 청소, 일에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한다. 둘째 주,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월말의 즐거움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셋째 주.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넷째 주. 마음껏 즐긴다. 첫째 주는 정리와 청소, 일에 집중하고 구비해둔 물품을 사용하면서 생활합니다. 집도 깨끗해지고 해야 할 일도 처리할 수 있어서 장점밖에 없습니다. 식비가 급감하고 수납 공간도 깔끔해지기 때문에 습관이 자리 잡을수록 뿌듯합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충동적 혹은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쇼핑을 하려고 하는지 실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차를 마시고 가거나 집에 먹을 음식이 있는데 장을 보러 가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날마다 돈을 쓰면 저축할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첫째 주에 가능한 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쓰고 싶어질 때 정신이 확 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해버리는 소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 둘째 주는 착실히 즐거운 계획을 세우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주간입니다. 이 기간을 두면 돈을 쓰는데 신중해질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없는지, 새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집에 있는 물건을 대신할 수 없는지, 또한 저렴한 구매 방식이나 대용품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이 갖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구매를 전제로 각 매장에서 아이템을 비교, 조사하는 행동은 가능한 한 삼가합니다. 새 옷을 사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둘째 주에서 자세히 조사했던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기다렸다는 듯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데부터 돈을 씁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은 물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물건 등이죠.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물건, 이미 집에 있는 물건입니다. 만약 우선순위는 낮지만 흥미를 끄는 대상이 새 옷이라면 매장으로 입으러 가거나 소재를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 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부터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입어보니 나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과 다르네. 나는 기본적으로 의류나 신발,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실제 매장에서 보거나 피팅 해본 뒤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러 갔는데 아주 가끔 매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편이 몇 군데 가게를 돌며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후일에 더 좋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운 좋게 내 돈을 쓰지 않고도 다른 경로로 비슷한 물건을 얻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깨끗이 포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갖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체험해보거나 다시 생각해보면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넷째 주는 드디어 사치하는 시간입니다. 사치라고 해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자제하던 구매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주는 정도입니다. 평소 자제하던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싹쓸이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써보고 싶었던 샴푸와 트리트먼트 샘플을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것,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 스타벅스에서 취향대로 마음껏 제조한 음료를 주문하기 등입니다. 참고로 나는 작은 사치를 즐기고 싶을 때 필요한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미술 전시를 보러 갑니다. 늘상 하는 일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사치 기간에 하는 스페셜 이벤트로 승격시키면 훨씬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을 바뀌기만 해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 이 규칙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즐기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별로 소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썼던 일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소비를 잘라내서 돈을 쓰는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쓰지 않는 월초 기간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매일 실감하지만 필요가 없는데도 무심코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해야 될 일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낭비가 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 초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작업에 집중하고 중순부터 조금씩 쇼핑을 하러 다니거나 차를 마시며 즐기는 시간을 보냈더니 한 달 동안 돈과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 예산을 절약하면서 즐거움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절약과 절제, 저축에 붙는 말은 인내와 자제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세일 때마다 불필요한 쇼핑을 하거나 점심값은 아껴놓고 편의점에 가서 무심코 디저트를 사는 등 쓸데없는 소비가 정말 많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돈이 줄줄 새어 나갈 정도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월초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규칙을 정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갈 수 있는 돈을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개처럼 사라지다니. 이처럼 가벼운 충격을 받으면 충동 구매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소비 방식과 현실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계부나 지출 메모로는 돈을 쓰는 페이스까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페이스 조절이 쉽고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 머리를 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사러 가는 사람과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사람은 저축하는 방법도 생활력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조금 기분 전환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 때 우선 수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미 저소비 생활 출발점에 들어선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돈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에 의지해서 생각을 게을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편리한 도구인 반면 스스로 생각하거나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돈이 해결해 주겠지라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갖고 싶어서 소비를 하거나 필요해서 돈을 쓴다는 생각한 것이
사실은 본인이 게을러서였거나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 돈을 쓰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영원데이. 영원데이란 말 그대로 돈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여기저기 쓰게 된다는 것을 나는 영원데이를 실행해보고 알았습니다. 평범한 생활에서는 소비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함에 휘둘리면 지출이 증가해 가진 돈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돈을 쓰지 말고 지내자라고 영원데이를 정하면 낭비가 줄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 하루가 충실해집니다. 영원데이를 시도할 때는 앞서 언급한 지출 메모로 매일의 지출액을 가볍게 기록해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번 달은 3번 정도 영원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상 실제 영원데이는 하루밖에 없었는데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 메모가 있으면 월말에 지출을 살펴볼 때도 이번 달은 영원데이가 많았는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쓰고 싶을 때 써야 할 때를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필요한 곳에 즐겁게 돈을 쓰면 무조건 돈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쓰는 행동이 문제라는 배움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소비 생활입니다. 저자는 가제 노타미,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나는 현재 한 달에 월세 포함 약 70만 원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와 내 생활 재정비하기라는 주제로 구독자들을 만나는 중이죠. 원래 회사를 다녔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게 맞는 일과 생활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첫머리에서 전하고 싶은 바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은 인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박하게 산다고 하면 항상 즐겨 먹던 빵을 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참고 견디는 방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급제돈과 같은 인내는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생활 규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심적으로 답답하고 요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깨달은 답은 이렇습니다.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은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을 참기보다는 불필요한 물건을 짊어진 생활이나 소비 흐름을 제자리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생활이 간소화되고 돈이 이전보다 필요 없어집니다. 즉, 저소비 생활이라는 생활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약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험을 거듭한 끝에
나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생활을 통해 현재 매우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저소비 생활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항상 스타벅스에서 독서를 즐겼지만 이번에는 참자라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나는 스타벅스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좋다. 매장의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출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텀블러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와 집에 있는 간식을 들고 나가 가까운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뭐뭐가 좋다라는 생각도 세부적으로 분해하면 의외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좋아하는 요소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물들어 있던 고정관념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작업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생활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거나 공원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새로운 즐거움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돈의 힘을 크게 빌리지 않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살아온 지도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유롭고 적당한 생활은 저소비로 살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고소비 생활을 했다면 30대 중반이 되어 이처럼 도전적인 일을 해볼 마음조차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주저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저소비 생활의 장점이라고 절실히 실감하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의 이야깃거리도 아니지만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일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변이 밝아오면 저절로 눈이 떠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근력 운동으로 가볍게 몸을 움직인 뒤에 서둘러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를 마칩니다. 그 다음 컨디션, 기분, 그날의 날씨나 계절에 맞춰 오늘은 무슨 일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끝없는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없어서 저녁 무렵에는 여러 일이 대체로 마무리됩니다. 날이 어둑해지면 슬슬 수면 준비에 들어가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졸리면 잠자리에 듭니다. 현재 나의 본업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고 남는 시간에 낮잠, 독서,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에 갑니다. 이따금 보유한 주식을 살피기도 합니다. 국내 여행을 자주 가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은 무심코 세상의 규칙에 자신을 올감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라며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으면 햇볕을 쬐고 비가 오면 책을 읽는 식으로 그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소망대로 지내는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어느 달의 생활비를 대강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월세 약 50만 원,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 약 8만 6천 원,
식비 약 39,000원, 교재와 오락비 약 28,000원, 옷과 생필품비 빵원, 합계 약 65만 3천원입니다. 큰 틀은 월세를 포함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입니다. 돈을 지출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고 평소 식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나 통신비는 집에서 유튜브 녹음 작업을 안 하면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일단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살기 위한 생활비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도 처음부터 이 금액으로 생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혼자 17년 동안 살면서 조금씩 손을 보고 맞춰진 금액입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방황한 시기를 나는 유랑민 시대라 부릅니다. 당시 평균적인 한 달 지출액을 꼽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60만원,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 15만원, 식비 20만원, 교재 오락비 30만원, 옷과 생필품비 5만원, 용도불명 30만원, 합계가 160만원입니다. 마지막 금액이 중요한데 무엇에 돈을 썼는지 모르는 용도불명의 돈이 항상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곤 했습니다. 일단 직장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럴듯해 보이는 옷을 자주 구매했습니다. 옷도 그렇지만 돈이 더 들어간 곳은 점심이나 커피값 같은 교재비였습니다. 같이 먹는 간식과 점심은 물론 밤에도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다 보니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술술 새어나갔고 열심히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회사에 근무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겠지만 조직 생활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회사원이 맞지 않는 유형이었죠.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무리가 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저소비 생활로 규모가 작은 삶을 살게 되면서 무슨 일을 언제 어디서 할지 자유롭게 정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생활에도 별로 불만이 없고 불안도 느끼지 않게 되자 쓸데없는 지출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은 자신의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내 모습에 적당히 마음에 들면 쓸데없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배가 불러서 만족하면 더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가진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과거에 질릴 정도로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해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멀었어라며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직장의 인간관계로 고민할 일이 늘어나거나 수입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며 점점 본인을 괴로운 쪽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휴식에 푹 쉬고 싶은데 직장이나 다른 일로 머릿속이 꽉 차서 잘 쉬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수행 중이지만 항상 유념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는 것입니다.
생활을 개선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당장 뛰어들 기세가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거나 지금의 자신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무작정 쫓기보다는 우선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마음은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다 무거워져 버린 나를 떠오르게 해줄 구명 튜브가 되어줍니다. 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만 쫓으며 온갖 실패를 거듭한 실패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으므로 조금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나는 스스로를 좋아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고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그리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나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적당히 노력하고 있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착과 강박,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가 사라져 전반적인 낭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로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 없이 모든 면에서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내가 보내고 싶은 생활의 윤곽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소비 생활의 실제 생활비를 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월세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월세를 무리해서 줄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보자면 일반 가정에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이 우리 집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기가스는 민영이기 때문에 계약 회사와 요금제를 자주 점검해서 각 회사의 전환 행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통신비는 거의 와이파이 이용료입니다. 좀 비싼 감이 있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매년 묶음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식비는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사는 채소, 달걀, 과일값입니다. 쌀과 된장과 멸치 등의 건어물처럼 기본적인 식재료는 고향의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답례품이므로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재 오락비는 거의 카페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일과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 나와 세상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가끔이지만 지인과 점심 식사 등의 지출이 발생하면 여기에 넣습니다. 이번 달에 옷값은 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옷 고르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거의 사지 않습니다. 주로 속옷이나 양말을 새로 살 때 옷값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생활 필수품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 화장지나 비누, 쓰레기 봉투 등은 반년분을 정도 한꺼번에 구입하여 항상 26,000원 정도가 듭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평균 4,000원 정도입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여기에 채소 모종값이나 한여름에 부엌에 나오는 벌레 퇴치 비용 등 자질구레한 비용을 넣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활비를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활의 프레임을 먼저 정하고 살아가는 편이 저축액을 계속 신경 쓰기보다는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활비를 정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더 줄일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생활비를 선점하는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만의 저소비 생활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각각 파악하고 지출하기 쉽게 대략 다음과 같은 지출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출 관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비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절제하고 내 최저한의 생활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집세 등 생활의 필수적인 고정비는 내가 노력해도 금액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식비 등 생활의 유동적인 변동비는 내가 노력해서 금액을 바꾸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금액을 바꾸기 쉬운 지출 중에서 가장 재점검에 효과가 있는 것은 교재비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교재비를 줄일 수 없다고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 사람들과 가끔 있는 술자리 비용이라면 내 노력으로 바꾸기 어렵다에 들어가겠지만 친구와 차를 마시는 비용이라면 내 노력으로 바꾸기 쉽다에 들어갑니다. 판별하는 요령은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지출하고 싶은 교재비인지 별로 지출하고 싶지 않은 교재비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즉, 교재비의 재점검에서 인간관계의 재점검으로 변화시킵니다. 몸이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교재가 중요하다 해도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가 무리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인간관계 때문에 줄이다가 줄인 만큼 보상심리로 다른 오락비를 쓴다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셈이죠. 돈과 소유물의 관계처럼 인간관계 역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의 지출관리 루틴입니다. 내가 정산작업이라고 부르는 매달 지출관리의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기록의 수집입니다. 돈을 쓰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다음은 정산 작업입니다. 영수증으로 당일 지출을 살펴보고 다음 달 예산을 정합니다. 다음은 돈의 분배입니다. 앞에서 정한 예산을 각 계좌에 분배합니다. 먼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산 작업입니다. 앞에서 모은 달의 영수증들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각각 합계 금액을 내고 엑셀 시트에 입력합니다. 영수증 내용을 보고 과소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으로 파악한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달 목표와 예산을 수립하죠.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서 과소비가 있으면 앞으로 소비를 자제할 수 없을까? 묶음으로 구매한 다음 조금씩 사용하는 편이 나을까? 대체품은 없을까? 이렇게 앞으로의 쇼핑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앞에서는 영수증을 보면서 다음 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출액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목표액을 세워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바꾸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창을 들여다보면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넘쳐 흐르는 물건도 서비스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 외의 것에 향하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내가 원하는 생활은 돈이 많이 모이는 생활이 아니라
안심하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생활입니다. 수입에 따라 생활비가 변동되지 않는 생활비의 선점 방식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저기에 돈을 쓰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돈을 쓰는 것이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은 빠르게 중단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리하기에도 편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듯 일반적인 방법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자기만의 저축법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손쉽게 돈을 모으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월 초에는 빈약하게, 월 말에는 사치스럽게,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만 해도 쉽게 돈이 모인다고 크게 느낀 것은 돈을 쓰는 타이밍에 관한 구조를 만든 뒤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월 초에는 빈약하게, 월 말에는 사치스럽게라고 부릅니다. 돈을 쓰는 타이밍을 대강 정해놓으면 낭비가 상당히 줄고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이 구조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돈을 모을 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월 초에는 빈약하게, 월 말에는 사치스럽게는 월 초의 지출은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최소한의 정도로 멈추고 월 말에는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곳에 쓰는 규칙입니다. 간단한 방법이라 부담 없이 시도할 수가 있고 막상 해보니 내 의지와 인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편안하게 지출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매달 지출 흐름은 이런 식입니다. 첫째 주, 정리와 청소, 일에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한다. 둘째 주,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월말의 즐거움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셋째 주,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넷째 주, 마음껏 즐긴다. 첫째 주는 정리와 청소, 일에 집중하고 구비해둔 물품을 사용하면서 생활합니다. 집도 깨끗해지고 해야 할 일도 처리할 수 있어서 장점밖에 없습니다. 식비가 급감하고 수납 공간도 깔끔해지기 때문에 습관이 자리 잡을수록 뿌듯합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충동적 혹은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쇼핑을 하려고 하는지 실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차를 마시고 가거나 집에 먹을 음식이 있는데 장을 보러 가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날마다 돈을 쓰면 저축할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첫째 주에 가능한 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쓰고 싶어질 때 정신이 확 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해버리는 소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 둘째 주는 착실히 즐거운 계획을 세우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주간입니다. 이 기간을 두면 돈을 쓰는데 신중해질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없는지, 새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집에 있는 물건을 대신할 수 없는지, 또한 저렴한 구매 방식이나 대용품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이 갖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구매를 전제로 각 매장에서 아이템을 비교, 조사하는 행동은 가능한 한 삼가합니다. 새 옷을 사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둘째 주에서 자세히 조사했던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기다렸다는 듯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데부터 돈을 씁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은 물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물건 등이죠.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물건, 이미 집에 있는 물건입니다. 만약 우선순위는 낮지만 흥미를 끄는 대상이 새 옷이라면 매장으로 입으러 가거나 소재를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 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부터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입어보니 나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과 다르네. 나는 기본적으로 의류나 신발,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실제 매장에서 보거나 피팅 해본 뒤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러 갔는데 아주 가끔 매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편이 몇 군데 가게를 돌며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후일에 더 좋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운 좋게 내 돈을 쓰지 않고도 다른 경로로 비슷한 물건을 얻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깨끗이 포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갖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체험해보거나 다시 생각해보면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넷째 주는 드디어 사치하는 시간입니다. 사치라고 해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자제하던 구매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주는 정도입니다. 평소 자제하던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싹쓸이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써보고 싶었던 샴푸와 트리트먼트 샘플을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것,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 스타벅스에서 취향대로 마음껏 제조한 음료를 주문하기 등입니다. 참고로 나는 작은 사치를 즐기고 싶을 때 필요한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미술 전시를 보러 갑니다. 늘상 하는 일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사치 기간에 하는 스페셜 이벤트로 승격시키면 훨씬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을 바꾸기만 해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 이 규칙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즐기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별로 소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썼던 일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소비를 잘라내서 돈을 쓰는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쓰지 않는 월초 기간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매일 실감하지만 필요가 없는데도 무심코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해야 될 일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낭비가 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 초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작업에 집중하고 중순부터 조금씩 쇼핑을 하러 다니거나 차를 마시며 즐기는 시간을 보냈더니 한 달 동안 돈과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 예산을 절약하면서 즐거움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절약과 절제, 저축에 붙는 말은 인내와 자제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세일 때마다 불필요한 쇼핑을 하거나 점심값은 아껴놓고 편의점에 가서 무심코 디저트를 사는 등 쓸데없는 소비가 정말 많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돈이 줄줄 새어 나갈 정도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월초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규칙을 정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갈 수 있는 돈을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개처럼 사라지다니. 이처럼 가벼운 충격을 받으면 충동 구매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소비 방식과 현실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계부나 지출 메모로는 돈을 쓰는 페이스까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페이스 조절이 쉽고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 머리를 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사러 가는 사람과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사람은 저축하는 방법도 생활력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조금 기분 전환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 때 우선 수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미 저소비 생활 출발점에 들어선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돈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에 의지해서 생각을 게을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편리한 도구인 반면 스스로 생각하거나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돈이 해결해 주겠지라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갖고 싶어서 소비를 하거나 필요해서 돈을 쓴다는 생각한 것이 사실은 본인이 게을러서였거나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 돈을 쓰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영원데이. 영원데이란 말 그대로 돈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여기저기 쓰게 된다는 것을 나는 영원데이를 실행해보고 알았습니다. 평범한 생활에서는 소비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함에 휘둘리면 지출이 증가해 가진 돈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돈을 쓰지 말고 지내자라고 영원데이를 정하면 낭비가 줄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 하루가 충실해집니다. 영원데이를 시도할 때는 앞서 언급한 지출 메모로 매일의 지출액을 가볍게 기록해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번 달은 3번 정도 영원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상 실제 영원데이는 하루밖에 없었는데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 메모가 있으면 월말에 지출을 살펴볼 때도 이번 달은 영원데이가 많았는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쓰고 싶을 때 써야 할 때를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필요한 곳에 즐겁게 돈을 쓰면 무조건 돈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쓰는 행동이 문제라는 배움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